썸네일에도 보셨다시피 오늘은 제가 좀 무거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마음이 무겁습니다. 목이 탑니다. 목이 타. 제가 결정적으로 이민을 마음먹은 계기는 저희 부동산에 건물주님들이 많이들 찾아오시고 하시는데 열에 8명이면 다 이민을 간다고 합니다. 다들 뭐 벌써 가신 분도 있고요. 제가 그분들 건물주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도저히 안 되겠어 저도 이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에버노트만큼은 다 알려드리고 떠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상 떠나려고 하려니 시조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가노라 용마사나 다시 보자 중랑천하 고국산천을 떠나려 하랴마는 시절이 하 수상하니 얼똥말똥하여라. 이민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너 혼자 가, 너 혼자. 예, 맞습니다. 저 같은 놈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돈도 없는 새끼가. 대한민국에서 촛배 까다가 죽어야죠 뭐. 이 남들 영상 보니까 뭐 직장 그만둔다, 이민 간다 이런 게 조회수가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올려봤습니다. 어때? 괜찮았어? 그럼 오늘은 약속한 대로 제가 에버노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버노트 가르쳐 달라고 댓글을 얼마나 많이 다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이런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에버노트 제가 전문 강사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접목을 하고 어떻게 에버노트를 사용하고 있는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배워 놓으셔도 중개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거예요. 하여튼 보겠습니다. 보시죠. 그리고 이 에버노트는 컴퓨터와 핸드폰이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도 에버노트를 까시고 그리고 핸드폰에도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에버노트를 검색해서 깔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컴퓨터하고 이 핸드폰하고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 가지고 컴퓨터에 기록을 하든 핸드폰에 기록을 하든 바로바로 연동이 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버노트를 활용하시면 직원이 3, 4명 되는 부동산은 이 에버노트를 활용을 하셔서 막 매물 찾을 때마다 전화하고 그러지 마시고 다들 핸드폰에다 에버노트 하나씩 깔아서 매물을 공유하시면 이 매물 올린 걸 바로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일단 이 에버노트는 구성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에버노트를 배우셨다 그만두는 이유들이 이걸 중구난방으로 막 순서 없이 막 배열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다들 그만두는데 이 부동산에서 활용을 하시려면 이 구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 첫 번째가 스택이란 게 있어요. 이게 스택이 뭐냐 하면 이 노트북하고 노트북이 합쳐진 걸 스택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걸 프랜차이즈 본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노트북인데 이 노트북은 각 한 개의 노트들이 저장이 되는 곳이 노트북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맹점으로 비유를 들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 노트북은 가맹점이라 생각을 하시고요. 3번이 이제 노트예요. 에버노트 최소 단위를 노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가맹점에 직원이 있잖아요. 직원.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4번이 태그가 있는데 이 태그가 뭐냐 하면 노트를 찾기 위한 검색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비상연락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만약에 가맹점 직원을 찾으려면 비상연락망으로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그는 노트를 찾기 위한 검색어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거예요. 보시면 제가 에버노트로
또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제 에버노트인데 요 위에 샵 1 있잖아요. 부동산 계약 서류, 이걸 스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프랜차이즈 본사라 생각하시고 그 밑에 공과금 정산서, 부동산 포괄량도 계약서, 뭐 사업자 등록증, 이걸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하나하나 이걸 노트라고 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옆에 골뱅이 상가주택, 골뱅이 이면도로 빌딩, 골뱅이 코너 건물, 이거는 내가 검색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태그를 달아 놓은 거예요. 이게 태그입니다. 위에 이렇게 되는 게. 태그는 내가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사이드바라고 하고요. 이걸 노트 목록, 그리고 요걸 노트 패널이라고 합니다. 제가 스택 배열을 어떻게 해놓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부동산 계약 서류라고 스택을 넣어놨고요. 두 번째를 중랑구 신축 빌라, 그리고 세 번째를 서류 중요 자료, 그리고 네 번째를 상가 빌딩 매물, 다섯 번째를 원투룸 건물, 여섯 번째를 단독주택, 일곱 번째를 부동산 자료, 그리고 여덟 번째를 상가 점포 임대 매물, 아홉 번째를 중랑구 사무실, 열 번째를 건물 신축 관련 자료, 11번째를 중랑구 상가주택, 이렇게 스택을 배열을 했습니다. 이게 본인이 중개를 하는 그 매물에 따라서 이렇게 스택을 배열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동산,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계약 서류에는 뭐 계약 서류도 잡아였고, 매매 계약서도 잡아였고, 뭐 사업자 등록도 잡았고, 전속 계약서도 이렇게 잡아여 놨고요. 본인이 만약에 아파트를 뭐 중개를 한다 그러면 이게 뭐 어디 아파트 해서 아파트 목록을 이렇게 쫙 적어도 되겠죠. 그리고 뭐 자기가 인천에서 원룸 건물을 전문으로 한다 그러면 이 스택을 뭐 인천 원룸 매물 해서 뭐 밑에 노트북을 동마다 무슨 동 원룸 매물, 무슨 동 원룸 매물, 이렇게 뭐 노트북을 나열하면 되겠죠. 이거는 자기가 스택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스택을 정하는 방법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스택을 어떻게 만드는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이드바를 보시면 노트북의 우측 마우스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노트북 만들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만약에 내가 대전시 전체를 뭐 상가 임대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은행동 상가 점포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노트북을 우측 클릭해서 노트북 하나를 더 만들어줘요. 이번에는 성남동 상가 점포 이렇게 만들어주고 사이드바를 가보면 이렇게 생성이 됐을 거예요. 성남동, 은행동. 그러면 이걸 클릭을 해서 위로 겹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스택이 생깁니다. 그러면 요 스택을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이름 바꾸기를 해드려요. 근데 이 이름을 바꿀 때 제가 아까 제 거 스택 보셨다시피 저는 샵 번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골뱅이 하고 번호를 1을 했다 그러면 대전시 상가 점포 매물 이렇게 하시면 이 번호를 적어주는 게 좋은 게, 그래야 나중에 이 순서대로 내가 스택만 봐도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이게 매물을 순서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정의를 잘해야지 이 에버노트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이걸 순서 없이 중구난방으로 막 해버리니까 나중에 이게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에버노트를 배웠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 대전시 상가점포 매물 밑에 노트북으로 성남동 상가점포, 은행동 상가점포, 그러면 또 여기 스택에다 우측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대전시 상가점포 매물의 노트북 만들기가 생성이 돼요. 이걸 생성하면 여기에다가 뭐 도마동 상가점포, 그리고 또 뭐 클릭을 해서 노트북 만들기 하면 둔산동 상가점포. 그러면 이제 이렇게 노트북이 생성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둔산동에 매물이 접수가 되었어요. 상가점포 매물이. 그러면 그냥 이 새 노트를 눌러서 그냥 나중에 둔산동 상가 점포를 옮기거나 아니면 둔산동 상가 점포를 클릭을 하고 이 새 노트를 클릭을 하면 바로 이렇게 둔산동 상가 점포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노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둔산동 뭐 115에 20번지에 고깃집 뭐 안파라 고깃집
뭘 매물을 받았어요. 그러시고 난 뒤에 여기에다가 여기 칸이 있어요. 표삽입. 요걸 클릭을 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2하고 한 10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행수가 10수가 10 하면 요런 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좀 확장을 해서 제일 위에는 주소를 적고 둔산동 115에 20. 여기 탭 키를 누르면 밑으로 바로바로 이동이 됩니다. 그 주소, 그 다음에 충수, 1층. 이 탭 키를 누르시면 옆으로 이동이 다 됩니다. 그리고 충수, 그 다음에 실평수, 약 뭐 50평. 그리고 보증금, 5천만.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월세, 뭐 250만. 부가세, 별도, 관리비 8만, 뭐 권리금 1억, 그리고 점포 특징 해가지고 뭐 테이블이 뭐 10개, 뭐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만기가 뭐 10월이고 특징을 여기다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뭐 야장 7개 깔 수 있고 뭐 이렇게 이 점포에 대한 특징을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락처 해서 점포주 해서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태그 추가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점포 태그는 별표를 했어요. 이거는 자판 맨 위에 보면 이 표시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점포는 이렇게 해서 뭐 1층 충수 나오고 뭐 권리금, 노래 연습자 요건 본인이 이렇게 다 저기를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거는 점포 태그는 1층, 2층, 3층인가 적고 권리금 적고 뭐 다용도 시설자인지 노래방인지 무권리인지 서비스 업종인지 실평수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태그를 제가 달았어요. 2층을 달 태그 추가 뭐 권리금 여기 보면 1억이었으니까 권리금이 1억 미만 별표를 이게 자동으로 딱딱 뜹니다. 이게 여기가 고깃집이다 그럼 음식점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게 좋은 점이 저장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바로 자동으로 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태그를 보시면 권리금 1억 미만에 이 밑에 이 태그를 검색을 할 때 권리금 1억 미만 이걸 딱 클릭하면은 이 안파라 고깃집도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손님이 만약에 권리금 1억짜리를 찾는다 그러면 이 태그로 다 검색을 하면 됩니다. 태그만 누르면 권리금 1억짜리들이 쫙 다 뜹니다. 그러면 이걸 다 손님들한테 보고 브리핑을 하면 되고 이 스택은 본인이 중개하는 매물에 따라서 정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만약에 아파트를 중개를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송파구의 아파트를 중개한다 그러면 뭐 송파구 아파트 매물을 스택으로 정하고 노트북을 아파트 이름으로 딱 정하던가 아니면 본인이 무슨 단지만 중개를 한다 그러면 레미안으로 스택을 정하고 밑에 평수로 노트북으로 정하다 24평형 뭐 34평형 이거는 이 스택과 노트북 정하는 건 본인 스타일대로 이렇게 중개하는 그 매물에 따라서 정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거 배우면 처음부터 머리 아파지니까. 그리고 이 에버노트가 무료가 있고 프리미엄이 있는데요. 이 중개업에 활용을 하려면 프리미엄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1년에 5만 얼마 밖에 안 합니다. 이 소주 한 잔 안 빨면은 되는 금액이니까 다들 프리미엄으로 결제를 하시면 본전 생각 절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다들 프리미엄으로 결제를 하시고 오늘 제가 가르쳐 준 대로 다들 그 스택을 만들고 노트북을 다 정리를 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활용 방법을 계속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따르면 사람은 어떤 정보를 흡수를 하면 10분이 지나면 그때부터 다 까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1시간이 지나면 50%를 까먹고 하루가 지나면 75%를 까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습해 보세요. 오늘 배운 거. 배워서 남 줍니까? 나는 배워서 남 다 주고 있네.